저지문화예술인 마을에 도착했습니다. 마을은 제주 현대미술관뿐 아니라 박서보, 김창렬 등의 화가, 그리고 음악인과 사진가 등 여러 예술인을 기리는 장소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검은색 현무암으로 이루어진 담장을 따라 가장 먼저 김창렬 미술관으로 향했습니다. 김창렬 미술관에 도착했습니다. 2016년 9월에 개관한 제주도립 김창렬 미술관은 한국 현대미술을 대표하는 작가 김창렬의 업적과 정신을 기리는 장소입니다. 미술관은 빛과 그림자가 공존하는 김창렬 작가의 물방울 작업을 모티프로 빛과 중정, 그리고 각각의 방들로 구성된 독특한 곳이라 할 수 있습니다. 미술관에 들어가기 전 입구 앞에 커다란 물방울을 만났습니다. 이곳이 김창렬 미술관임을 가장 먼저 알리는 듯합니다. 커다란 물방울 안에 맑은 하늘이 담겨 있습니다. 김창렬 작가는 1929년 12월 24일 평안남도 맹산군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는 어린 시절 할아버지에게 붓글씨를 배웠고 8살 때 외가에서 만난 밀레의 만종과 이삭 굽는 여인들의 복제 그림을 처음 접하고 미술에 눈을 뜨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광성고등보통학교 시절 외삼촌에게 데생을 배웠고 그 이후로 본격적으로 화가의 꿈을 키웠습니다. 해방의 혼란 속에서 그는 사설미술학원인 경성미술학원을 다니고 몇 달 후 이쾌대 선생의 성북회화연구소에서 그림을 배웠습니다. 1949년 그는 서울대학교 미술대학에 입학하였지만 곧 일어난 6.25 전쟁으로 인해 1950년 학업을 중단했습니다. 그는 강제징용을 피해 월남하여 경찰학교를 지원하였고 1955년까지 경찰 생활을 지속하였습니다. 1955년에는 고등학교 교사 자격 검정 시험에 합격하여 서울과 수도권 고등학교에 짧은 기간 동안 미술 교사로 재직하였습니다. 이후 1957년에는 박서보, 정창섭 등과 함께 한국 현대미술가협회를 결성하여 한국의 앵포르멜 미술운동을 이끌었습니다. 세계 무대로 눈을 돌린 김창렬 작가는 1961년 제2회 파리 비엔날레와 1965년 제8회 상파울루 비엔날레의 작품을 출품하였습니다. 김창렬 작가는 1966년부터 미국 스튜던트 리그에서 판화를 공부하였고 1969년 백남준 작가의 도움으로 파리 아방가르드 페스티벌에 참여할 수 있었습니다. 이를 계기로 김창렬 작가는 거주지를 뉴욕에서 파리로 옮겼습니다. 1972년 파리의 권위 있는 초대전인 파리 살롱드메에 밤에 일어난 일을 출품하였고 그 당시 유럽 화단에 본격적으로 데뷔를 알렸습니다. 그리고 이후 지금까지 물방울을 소재로 다양한 작품을 창작하고 있습니다. 제주와 김창렬 작가의 인연은 1952년 경찰학교 졸업 후에 이루어진 제주도 파견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제주에서 1년 6개월가량 머물면서 김창렬은 문화예술인들과 교류하며 흑산호라는 동인시집에 시를 실었습니다. 김창렬 작가는 60년의 세월이 흘러 다시 제주도와 인연을 맺었고 직접 시대별 주요 작품을 선별하여 이곳에 220여 점을 기증하였습니다. 김창렬 작가 하면 많은 사람들이 물방울을 떠올릴 것입니다. 김창렬 작가는 물방울을 주 소재로 약 40년간 다양한 활동을 했습니다. 작가의 물방울은 영롱하고 투명하여 그 자체로 아름답습니다. 또 그의 그림을 볼 때마다 만져보고 싶은 충동이 들 정도로 굉장히 사실적입니다. 김창렬 작가는 실제라면 마포나 캔버스 위에 오래 맺혀 있을 수 없는 물방울을 실제보다 더욱 실제같이 캔버스에 구현해냈습니다. 김창렬 작가는 물방울이라는 순간적으로 사라져버려야 하는 허무한 형상에 영속성을 부여하여 또 다른 생명력을 갖게 한 것입니다. 김창렬 작가의 물방울은 사실이 아닌 착시현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캔버스에 그려진 물방울은 금방이라도 스며나오거나 또는 배어 나오는 듯한 착각을 일게 합니다. 김창렬 작가는 캔버스 마대라는 물질적인 현상에 물방울이라는 착시현상을 중첩시켜 작품을 창작했습니다. 화가이자 비평가인 이우환은 김창렬의 물방울 그림을 보며 물체와 관념의 조화라고 규정한 바 있습니다. 마대를 무시하고 물방울을 강조하면 그림이 되고
반대로 그림보다 마대를 강조하면 오브제로 바뀌는 그러한 절묘한 관계에 주목한 것입니다. 물방울은 투명하기 때문에 김창렬 작가는 이러한 물방울을 빛과 그림자에 의해 존재하게 했습니다. 결국 물방울을 그리는 행위는 빛과 그림자의 음영을 이용한 대상 표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한 가지 독특한 특징은 김창렬 작가가 물방울을 굉장히 반복적으로 마치 수행하듯이 묵묵히 그린다는 점입니다. 그 스스로가 밝혔듯 물방울 그림을 그리는 것은 일종의 죽은 이들의 넋을 기리는 행위이고 그들의 영혼을 보호하기 위한 정화의식이었습니다. 작은 물방울이 모여 강이나 바다를 이루고 공기 중으로 증발하여 다시 물로 생성되는 물방울의 숙명은 동양적인 감수성과 맞닿아 있고 또 불교의 윤회 사상과도 맥을 함께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정리하면 김창렬 작가는 물방울을 통해 음과 양 또는 찰나적인 것과 영원한 것, 무한한 것과 유한한 것이라는 충돌하는 사유를 화폭 위에 표현하고자 했고 나아가 동양적 이상향을 그의 작품 안에 드러내려고 하였습니다. 미술관으로 들어서니 특이한 내벽이 눈에 듭니다. 노출 콘크리트에 검정 안료를 사용하여 검게 만든 벽은 제주도에서 흔히 볼 수 있는 현무암을 대변하는 듯합니다. 또 거푸집으로 목재 무늬를 찍은 것은 제주도 땅에서 솟은 듯 자연스러운 공간을 만들기 위함이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김창렬 작가의 작품 주제가 워낙에 관념적이고 철학적이다 보니 이 제주도립 김창렬 미술관은 관람자에게 빛의 중정을 통해 전시실로 가기 위한 하나의 과정적 공간을 제안합니다. 가운데 김창렬 작가의 작품을 설치하여 비워낸 공간은 위에서 봤을 때 한자 회의 형상을 하고 있고 이는 건축가가 김창렬 작가의 획이라는 작품 철학을 공간으로 환원하는 장소라 볼 수 있습니다. 물방울 3방울이 바위 위에 자리하고 주변으로는 물이 흐릅니다. 종종 분수처럼 물이 뿜어져 나오기도 합니다. 이 작품은 김창렬 작가의 2000년대 작품 삼신이라는 제목의 작품입니다. 바위 위에 있는 새 물방울은 아래에 흐르는 물과 달리 형태가 변하지도 쉽게 쓰러지지도 않습니다. 이는 김창렬 작가의 손을 거쳐 영원히 물방울의 형태로 자리하게 된 것입니다. 이곳은 제1전시실입니다. 제주도립 김창렬 미술관의 모든 전시실은 층고 높이가 약 10m로 굉장히 광활한 느낌을 줍니다. 1전시실에서는 현재 물방울과 얼룩, 연작에 주목하여 일관된 작업 세계를 보여주는데요. 김창렬 작가는 1970년대 후반에 접어들면서 캔버스 화면에 물방울과 얼룩을 같이 등장시켰습니다. 그는 빛을 받아 투명하게 반짝이는 물방울과 함께 물이 스며든 자국까지 그려내 마치 실물인 듯 착각을 일으키는 정교한 환상을 만들어냈습니다. 약 40년에 걸쳐 창작된 김창렬 작가의 물방울 작품은 하나의 물방울이 캔버스 전체의 균형을 잡는 작품에서부터 캔버스 전면을 물방울이 메운 작품, 그리고 이제 막 맺힌 영롱한 물방울에서 금방이라도 밑으로 흘러내리거나 표면으로 스며들 것 같은 물방울처럼 다양한 양상을 띠고 있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물방울 작품을 제작하는 동안 바탕이 되는 재료도 캔버스에서 신문지, 마포, 모래, 나무판 등 변화하게 되었으며 물방울의 조형적 측면을 드러나기 위해서 얼룩이나 부채 획, 그리고 천자문 등을 그리기도 하였습니다.
여기는 이 전시실입니다. 이곳에서는 김창렬 작가의 회화작품 13점과 설치작품 1점을 만나볼 수 있는데요. 김창렬 작가가 물방울을 그리기 이전의 초기 작품부터 8, 90년대 회기 시리즈까지 여러 작품을 시간의 흐름대로 살펴볼 수 있습니다. 특히 이곳에서는 앵포르멜 시기의 청년이었던 김창렬 작가의 작품을 볼 수 있는데요. 김창렬 작가가 갓 20살에 겪었던 6.25 전쟁의 끔찍한 기억을 어두운 화면과 거친 마띠에르를 주조로 하는 작품으로 표상하였습니다. 이 시기의 대표작으로는 전쟁으로 인해 사라져버린 친구들의 넋을 달래고자 하는 이러한 제사 시리즈를 들 수 있습니다. 전쟁의 고통과 상처, 분노를 강렬한 색채와 굵은 선으로 표현하여 굉장히 무겁고 어두운 느낌을 줍니다. 1960년대 중반 이후 뉴욕에 정착한 김창렬 작가는 당시 뉴욕 화단을 풍미하던 팝아트로부터는 구상적인 특징을, 미니멀리즘으로부터는 넓은 색면에 감화되어 자신의 화풍을 변화시켰습니다. 약간은 기하학적인 그림 창작식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의 작품에는 인간의 감정적인 고뇌나 슬픔의 절규와 같은 거친 느낌이 사라지고 매끈한 무기질의 둥근 알이나 구, 핵과 같은 형상이 중심이 되고 있고 대표작으로는 여기 보시는 구성을 들 수 있습니다. 1969년 김창렬 작가가 파리로 거주지를 옮긴 후 앞서 그의 작품에서 보았던 고영의 구는 점차 흘러내리는 점액질의 모습으로 변합니다. 여기 보이는 액체인지 고체인지 모호한 모습으로 그려진 현상이 이 시기의 대표 작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작가의 회고에 의하면 그가 물방울을 처음 소재로 사용하기 시작한 것은 1970년대 초, 그가 캔버스에 물을 뿌려 물방울이 영롱하게 반짝이는 것을 보고 난 후입니다. 물방울은 유년 시절 강가에서 뛰놀던 티 없는 마음이 담겨 있기도 하고 청년 시절 6.25 전쟁의 끔찍한 체험이 담겨 있기도 하지. 이 전쟁이 끝나고 나니 중학교 동기 120명 중에서 60명이 죽었어. 나이가 많아야 20이야. 앵포르멜 작품에서는 총에 맞은 육체, 탱크에 짓밟힌 육체를 상징적으로 그리려 했던 것이지. 그 상흔이 물방울 그림의 출발이 되었어. 형태적으로 보았을 때는 앞 시기 현상에서 흘러내리던 액체가 하나의 투명한 결정체로 응집된 것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1972년 살롱 드 매에 출품한 이 작품 밤에 일어난 일이 그가 최초로 물방울을 그린 작품이라고 기록되고 있습니다. 작품에는 검은 바탕의 화폭 한가운데 커다란 물방울 하나가 그려져 있는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1970년대 중반 피가로지를 이용한 작업을 통해 화면에 문자를 등장시키기 시작한 김창렬 작가는 점차 문자를 화면에 써나가는 작업으로 작품을 변화시켰습니다. 문자로 채워져 그날그날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에 대한 이야기를 전하는 신문 쪽 현실 내용과는 상관없이 물방울은 신문지 위에 자리하여 활자의 모양이나 종이의 색 등과 조형적인 구성을 이뤄 새로운 관계성을 형성하였습니다. 그는 어린 시절 할아버지에게 천자문을 배우며 붓으로 한 획 한 획 글을 쓸 때마다 듣는 칭찬에 종이가 까맣게 될 때까지 연습을 계속했다고 회고합니다. 그렇게 익히고 배웠던 한자가 1980년대부터 그리기 시작한 한문과 물방울의 조화, 회기 시리즈의 새로운 바탕이 되었습니다. 이 회귀라고 작품 제목을 정하기 시작한 것은 환갑이 지나면서부터야. 환갑이라는 것이 어찌 보면 인생의 한 고비를 넘기는 시점이지. 그 시점을 지나면 다시 태어나고 새로 시작하는 원점으로 돌아가는 의미로 이 작품에도 회귀라는 제목을 붙이게 되었어. 1990년대 이후 김창렬 작가의 물방울 작품은 천자문을 배경으로 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활자의 선이 물방울의 조형성을 증가시키는가 하면 물방울에 의해 반사된 글자의 획을 화면에서 찾아내는 시각적인 즐거움을 제공하기도 합니다. 화면을 가득 메운 천자문 하나하나 그 의미를 식별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 한자들은 이미 각기 그 어떤 본래의 의미를 지닌 것으로서가 아니라
저마다 하나의 기호로 환원된 한자들입니다. 그 기호는 획과 점으로 이루어진 기호이며 서찰 변화에 따라 서로 겹치고 얽히면서 무한히 번식해가는 공간을 연출하기도 합니다. 또한 그동안 미칠이 되지 않은 거친 생마포에 그려진 물방울이 주류를 이뤘다면 2000년대부터는 노란색, 하늘색, 붉은색 등을 두껍게 칠한 바탕 위에 물방울을 올려놓은 모습을 띠고 있습니다. 지금껏 줄을 이뤘던 갈색의 어두운 톤에서 탈피하여 색에 대한 새로운 열망을 보여주거나 혹은 삶의 향연을 보는 듯한 생각을 들게 합니다. 김창렬의 물방울은 그의 인생과 맞닿아 있습니다. 전쟁과 해방을 겪으며 고향을 떠나온 동양의 작은 나라 출신의 작가가 서양에서 예술가로서 활동하는 가운데 나를 찾는 여정과 자기 예술의 확립, 기억에 선명하지만 갈 수 없는 고향에 대한 그리움, 전쟁 중 소중한 이들을 갑작스레 떠내보냈던 고통, 작가로서의 고뇌와 환희 등 인간사의 희로애락이 곧 이 물방울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는 대중적인 인기와 함께 대한민국 내 그리고 해외 미술계에서도 미학적 논의와 관심을 불러일으켜 한국 현대미술에 큰 획을 그었다고 평가받습니다. 김창렬 작가의 작품은 백남준 작가, 이우환 작가 등과 더불어 해외 유수의 미술관에 컬렉션되어 있으며 더욱이 그가 활동하였던 프랑스에서 매우 중요한 작가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너무 흔해서 무심코 지나치는 물방울이지만 거기에는 삼라만상의 이치가 투영되어 있지. 아직 물방울로 그릴 게 많아. 소재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소재로 어떻게 감동을 주느냐가 중요해. 일생을 했어도 아직 할 것이 많지. 전시를 보며 어디에나 존재하여 배경과 합일된 다채로운 모습으로 존재감을 드러내는 물방울처럼 우리의 삶도 물과 같이 폭넓은 스펙트럼 속에 놓여져 있는 가운데 각기 다른 생명력을 갖고 있다는 점에서 이와 닮아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동양적 사회와 미학이 반영되어 다양한 메타포를 품고 있는 김창렬 작가의 물방울 세계는 작가 본인의 삶과 예술은 물론 우리가 살고 있는 세계의 모습을 반영하기에 충분합니다.